바이킹과 안데르센의 고향으로 알려진 덴마크는 북유럽에 있는 스칸디나비아의 작은 나라입니다. 크고 작은 4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이 땅은 한반도의 5분의 1 정도 되는 면적에 인구는 약 570만 명. 그 인구의 10%가 사는 수도 코펜하겐은 덴마크 최대 섬인 셀란섬 동부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상인의 항구라는 뜻으로 예로부터 북유럽의 중심지였습니다. 중심가의 건물들은 중세 르네상스풍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이 도시의 역사를 말해주는 듯합니다. 그 중에서도 시청사 건물이 인상적입니다.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는 발트해와 북해의 딱 중간에 있는 정말로 과거로부터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고, 더 중요한 건 이 나라가 가장 강력한 바이킹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바이킹 하면 스웨덴하고 노르웨이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옛날부터 바이킹 하면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이 3국이 중심이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유럽을 공포에 떨게 했던 게 바로 이 덴마크 출신의 바이킹들입니다. 바이킹은 대략 9세기에서 11세기 사이에 활약한 스칸디나비아의 해양 민족입니다. 항해술과 교육에 능한 이들은 바다와 강을 이용해 유럽 각지를 누볐답니다. 덴마크는 바로 이들의 후예죠. 이곳엔 바이킹과 함께 덴마크를 상징하는 동상이 또 하나 있습니다. 멋지죠? 그 유명한 안델슨입니다. 사실 덴마크의 이미지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이 바로 이분이거든요. 작가 안델센. 우리한테는 정말 인어공주라는 걸 비롯해서 수많은 대표작을 갖고 있는 작가인데, 이렇게 시청 앞 한가운데 개인 인물로는 유일하게 이 사람의 동상만 있어요. 왕도 없고 군인도 없고 정치가도 없고. 그게 어떻게 보면 오늘날 덴마크 사람들이 만들어가고자 하는 자신들의 이미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문학을 사랑하고 문화와 예술을 더 높이 평가하는 그런 나라? 한마디로 덴마크는 안데르센의 나라입니다. 이곳에서 인어공주, 미운오리 새끼 등 전 세계 어린이들의 꿈을 키워주는 작품들이 나온 거죠. 새로운 항구라는 뜻의 니하우는 항구 주변으로 파스텔톤 건물이 마치 안데르센의 동화 속 풍경처럼 아름답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곳은 안데르센이 가난했던 시절 살았던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이 니하운 거리가 지금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식당도 많고 그리고 관광 명소지만, 원래 옛날에는 이 항구의 면에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노동자들이 살고 배가 오가던 지역이라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라는 거예요. 당시 안데르센은 집세를 낼 돈도 없어 집을 옮겨 다니며 동화를 썼답니다. 여기 또 코펜하겐이 대표적인 항구 도시잖아요. 배 한번 타고 멋진 항구 풍경 한번 보려고 합니다. 코펜하겐이 확실히 항구 도시고 덴마크가 바다 나라라는 게 이렇게 배를 타고 한번 돌아보니까 느껴지네요. 예전에는 이 배들이 다 바이킹의 전함들이었겠죠? 그런데 이곳에서도
셰익스피어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킹 리어. 지금 역시 이곳도 셰익스피어와의 이 인연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거죠. 셰익스피어는 햄릿만을 이곳을 배경으로 해서 썼는데 뭐 리어 왕이라든지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든지 여러 가지 셰익스피어와 관련된 작품을 여기 이제 국립극장 같은 데서 공연을 하고 있더라고요. 코펜하겐 속속들이 연결된 운하를 따라 천천히 이동하며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만납니다. 이곳은 덴마크의 전통 사우나인데요. 역시 바이킹의 후예답게 쌀쌀한 날씨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우나를 즐깁니다. 이제 배는 코펜하겐의 명물이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한데도 지금 저 공원에 인어공주 동상 하나거든요. 저거 보겠다고 사람들이 저렇게 몰려 있잖아요. 근데 여기 현지인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날씨 좋은 5, 6, 7, 8, 9 이럴 때는 정말 바글바글 하답니다. 근데 막상 와서 보면 정말 동상 하나거든요. 동상 높이가 80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크기인데 그 인기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사실 안데르센의 대표작 인어공주는 애틋한 사랑 이야기로 어린이는 물론 어른에게까지 큰 감동을 주는 명작입니다. 그 깊은 감동이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이곳으로 이끄는 힘인 것 같습니다.